그 얘기 해야겠다. 수능 종소리 일찍 울려가지고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솔직히 이런 뉴스는 저도 처음 봐가지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이렇게 변수들이나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 많이 알려드렸는데도 이런 게 많이 발생해가지고 솔직히 좀 저는 사수생 입장으로서 그냥 빡이 치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다른 이유 없이 그냥 빡이 쳐서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냐면 이 얘기는 여러분이 수험생이든 간에 수험생이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어요. 한번 들어봐요. 자, 서울에서 탐구 영역 1 선택 과목 2분에 앞서서 종료령이 울렸고 회수했다가 다시 나눠주고 2분의 추가 시간을 부여했어. 근데 이 친구는 급하게 다시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일일이 호명하면서 시간도 소요되고 실질 시간은 2분보다 적었다라고 했고 탐구 영역 1선택 3분 전 회수를 중단하고 3분의 추가 시간을 부여했다. 벌어진 시간 빼고는 다 비슷하잖아. 맞죠? 그 뉴스에 댓글을 봤는데 2, 3분 다시 줬는데 뭔 상관이냐. 어차피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시간에 다 풀고 마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별 상관없다. 탐구니까 별 상관없다. 이런 개소리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이게 사탐인지 과탐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별 상관없어요. 일단은 어떤 영향이 있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물론 사수생 주제에 그것도 사수해놓고도 뭐 올백 맞지도 못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능 당일날은 수능은 실력 플러스 컨, 당일 컨디션 플러스 당일 멘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컨디션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컨디션 관리를 잘 해놨어야 되니까. 하지만 이번 수능 같은 경우는 좀 말이 다르죠. 코로나 같은 경우 걸렸으면 이건 어쩔 수 없어. 실력이랑 관계없이 그냥 존나 어지러운데 어떻게 잘 봐요. 맞잖아요. 그리고 당일 멘탈 이게 생각보다 존나 크잖아. 근데 이 사건은 당일 멘탈에 영향을 준 거야. 왜 영향을 줬냐면 일단 탐구가 30분이잖아. 3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물론 20문제고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보다 쉽게 풀 수 있는 건 맞잖아. 하지만 그러니까 이 마지막 2, 3분이 어떤 시간이냐면 마킹하거나 마킹 해놓고 모르는 문제, 헷갈리는 문제 한두 개, 선지 두 개 중 고민. 탐구 과목은 이런 게 존나 심해요. 특히 사탐은, 과탐은 난 모르겠어. 이 두 선지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쳐야 되는데 2, 3분 결정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2, 3분이면 어떻게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낼 수 있어. 근데 이 3점이 2, 3점이 등급을 갈라. 이러면은 수시 최저, 정시, 영향 크다. 원래 한 문제 차이로 등급 바뀌고 한 문제 차이로 대학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입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지. 지금 고민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종이 쳐. 내 시계는 2분 남았는데? 아, 이거 시계가 잘못 갔나? 됐다 이러면서 씨 망했다 이러면서 걷어가겠지. 그리고 다시 푸세요. 다시 받았어. 그러니까 개꿀 이러고 풀겠냐? 아니면 이미 정신력 다 나갔어. 집중력 이미 다 나갔다고. 그 다음에 다시 돌려줘도 그냥 아까 그 영향이 자꾸 씨 좋댔다라는 그 생각이 자꾸 박혀 있어가지고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애초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 내 말이 맞죠? 애초에 있어서 안 되는 일이야. 아니 토익 시험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종소리 1분 1초 초단위 나노 단위로 맞추는 시대인데 수능이 그냥 시험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은 1년에 굉장히 큰 국가적 이벤트 아닙니까? 비행기도 안 떠, 주식시장도 안 열어, 경찰차로 호위해줘, 날라줘 애들. 엄청 큰 시험이잖아. 근데 그 시간에 시험 시간 종류를 잘못 알렸다? 이건 피해가 존나 크죠. 재수 개똥인 거야. 내가 계속 말해오잖아요. 수능장에서 변수가 존나 많이 발생할 거다. 이 사건 말고도 제가 경험한 사건만 해도 존나 많아. 일단은 제가 사수 때 국어 시간인데 국어 시간 이제 시작 전이야. 1, 2분 전인데 어떤 친구가 물어봤어요. 자기 볼펜 써도 되냐고. 당연히 안 되지. 근데 감독관이 된다고 한 거야.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수능 샤프랑 연필이랑 다 넣어놓고 가방 내고 앉아 있었어. 그리고 수능 이제 시작. 했는데 갑자기 볼펜 안 돼요. 볼펜 안 돼요. 샤프로 풀어야 되는데 필기 같은 거, 밑줄 같은 거 쳐야 되는데 오로지 컴사만으로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 수능 1, 2번에서 멘탈이 분명히 석이 나가요. 그럼 집중 잘 안 돼. 그리고
그 집중 안 된 그 1, 2분 시작 1, 2분 때문에 뒤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감독관 잘못이야. 제가 사수 때 영어 시간에 듣기 하는데 감독관이 듣기 할 때 독해 풀지 말라. 시험지 넘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규정 있습니까? 없잖아. 저는 존나 왔다 갔다 하면서 풀었지. 그딴 규정 없으니까. 만약에 그걸로 너 실격이다 그러면은 일단 풀어서 제출하고 쉬는 시간에 CCBB를 가리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너 있으면 죽여버린다. 약간 이런 말로까지 하려고 했어요. 진짜로. 뭐 당연히 저는 걸리지 않았지만 저 말고 그 긴장되는 상황에 있던 그 상황을 처음 겪어보는 고3 애들, 현역 애들은 진짠가? 나 독해 같이 풀어야 되는데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러고 영향을 받았겠지. 왜? 하던 대로 안 했으니까. 하던 대로 안 하면 될 것도 안 돼. 그렇게 긴장을 타는데.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멘탈에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수시 영향이 크고 대학 합불의 영향이 크고 인생에 조금이나마 바뀔 확률. 이번에도 행정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행정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이거를 수험생 보상 이걸 어떻게 해줄 거냐고. 그러니까 저도 존나 안타까운데 이걸 어떻게 보상할 건데? 자기 헷갈렸던 거 맞게 해줄 거야? 그건 안 되잖아. 그러면 돈 줄 거야? 돈으로 보상이 돼 이게? 가치를 매길 수 있나?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뭘 해도 씨발인 거야. 그러면 담당자 징계. 여러분이 보시는 그 고사장은, 그러니까 그 학교는 그 내가 어디서 봤는데 교장이래, 교장. 교장 선생님이 그 감독관이래. 그러면 뭐 교장 선생님이 징계를 먹을 수도 있겠지. 이 논점이 누가 처벌받냐? 얘를 어떻게 보상할 거냐? 여기에 포커싱이 맞춰주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매년 이럴 일들이 생겨요. 내가 아까 말했던 변수들 말고도 진짜 별의 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누구 때문에? 무능한 감독관 때문에. 혹은 무능한 시스템 때문에. 근데 왜 수능은 계속 이 모양 이 꼴 이 지랄이냐? 그건 바로 입시판이라는 특성 때문이야. 입시판의 특성이 뭐냐면 대학 입시판은 1년마다 완전히 물갈이 되잖아. 90% 이상이 대학으로 가서 판 빠지고 새로운 애들이 항상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렇게 되면 당장 수능 시스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야. 무슨 인강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오개념, 뭐 논란 이런 것들이 생겨도 1년 뒤면 어차피 나갈 놈 나가고 애들 대학 간 애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뭐 거기다 글 싸지른 애들은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야. 지금도 유튜브에 보니까 광고 오지게 하더만 다시. 이제 다시 판을 갈았다 이거지. 3일 전인가? 수능 3일 전에 질문을 올렸어요. 질문을 올렸는데 그분이 되게 인기가 수강생이 많아가지고 하지만 그만큼 조교들도 많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질문 시스템을 가동시킨다는 것은 자기가 수강생이 얼마나가 됐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조교들을 많이 배치를 해놨어야 되잖아. 근데 안 했어. 수능 날까지 답변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수능 끝나고 들어보니까 답변이 돼 있더라고. 뭐 참 이렇게 고생했다. 일이 많아서 못했는데 너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복붙을 했더라고요. 수능도 똑같아. 수능 사건 사고 1년 지나면 불갈이 돼요. 왜? 들어오는 애들은 그걸 모르고 나간 애들은 이제 나 끝났으니까 알 바 아니야. 신경을 안 써. 봐봐요. 두 분류가 있어. 이미 수능을 끝난 사람들, 학부모 포함, 대학생, 학부모.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뭐 어차피 내일 아닌데. 난 피해 안 받았는데? 어쩌라고. 알 바 아니야. 난 끝났어. 그리고 이제 고3이 되는 수험생들. 뭐 어쩌라고. 난 피해 안 받는데? 우리 때는 그런 거 없겠지. 이 둘 다 중요하다고. 왜냐? 여러분이 입시판 떠났다고 해도 여러분 아는 사람, 여러분 친한 지인 혹은 자식 반드시 거칠 거라고. 근데 매년 이런 피해들이 발생해 왔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해 왔는데 진짜 아무리 수능이 뭐 자기 실력대로 나온다고 해도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국민청원밖에 없어요. 왜냐? 뉴스 미디어도 지금 3, 4일 전부터 좀 떠들어대던데 곧 잠잠해져요. 문제점은 이거라니까? 왜 매뉴얼이 없냐고. 그래, 발생할 수 있어. 뭐 전자기기 오류가 있어. 그럼 거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어야지.
비행기도 안 뜨고 주식시장도 안 여는데 왜 이건 매뉴얼이 없냐고. 존나 얼탱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청원에 동참하자. 그럼 동참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바뀌어요?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뀔 것 같진 않은데 이것 말고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부모이시던 이미 입시판을 떠난 학생이던 그리고 앞으로 입시판에 들어올 학생이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